문화일보 전임 기자로 종편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허민 기자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반헌법적으로 규정한 허민 기자는 과거 나치 시절 헌법 위에 군림하던 히틀러 수권법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허민 기자가 지적한 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례는 무엇이고 반헌법적 행태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문화일보 전임 기자로 종편 등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허민 기자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자 문화일보를 보면 허민 기자가 연재하고 있는 허민의 정치카페란 코너에 민주당 초절정 반헌법 행태, 목표는 윤석열 탄핵, 이재명 대관식이라는 글이 실렸는데요. 굉장히 강도 높게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해당 글에서 허민 기자는 민주당 행태를 반헌법적 행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를 몇 가지 열거했는데 우선 첫째,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반헌법적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들어 올리자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피켓 투쟁하느냐라면서 발끈했었죠. 이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코믹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렸다라며 억지 사과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뇌 구조가 의심스럽다, 나이가 몇 살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결국 국민의힘은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게 허민 기자의 지적이었습니다. 억지 사과 및 강요에 대한 법원의 과거 판단을 소환한 허민 기자에 따르면 과거 법원으로부터 억지 사과 명령을 받은 언론사가 헌법 소원을 청구했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죄 광고의 강제는 인간 양심의 왜곡 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이며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자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19조 제37조 2항의 위반이라는 게 허민 기자의 설명이었고요. 또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또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됐던 이동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더니 이번엔 법적 근거도 없이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을 추진했죠. 최근 명백히 친야당 방송을 손아귀에 두려는 의도가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행위로 나타난 것이라는 게 허민 기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청원을 구실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역시 반헌법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자 민주당은 방송사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거야 단독 법안 상정, 여당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처리 이런 순으로 민주당이 당론 법안을 처리한 것이 이번 국회에서만 5번째인데요. 제 밖에도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역시 같은 과정으로 처리될 게 자명합니다. 그런데 제21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입법을 강행한 사례가 4년 통틀어 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2달 만에 그걸 다 해치웠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법안 개수가 45개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여당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처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과 배경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독주 배경엔 사법 방탄과 대권 쟁취에 절박한 절대 존엄 이재명의 용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허민 기자의 진단이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숫자를 앞세운 횡포를 부리는 목적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의 대권 장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민 기자는 이를 히틀러에 비유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평가된 헌법에 따라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민주적 정당들이 탄생했지만 그 속에서 나치라는 괴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1923년 이후 독일 니른베르크에서 열렸던 나치 전당대회는 히틀러의 선전장이자 자신 이외엔 후예가 없던 히틀러 대관식장이었는데 히틀러 독재가 완성된 것은 1933년 나치의 모든 입법권을 위임한 전권부여법, 즉 수권법이 통과되면서부터입니다. 수권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입법의 히틀러 내각으로의 이양, 모든 입법의 히틀러 내각으로의 이양, 헌법에 대한 나치 입법의 우월성 확인, 그리고 대통령을 대신한 히틀러의 법령 작성권 인정 등입니다. 이런 순으로 제1조, 제2조, 제3조로 수권법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의 한 의원은 나치 수권법에 따라 바이마르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됐고 국민동원 체제가 굳어졌으며 언론이 통제됐고 사법체제가 무력화됐다면서 세계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1당 글에서 허민 기자는 과거 자신이 쓴 글을 재소환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권 권력의 속성은 거짓말과 선전선동, 국민의 뜻을 앞세워 협치를 거부하는 거식증 정치, 규범과 전통의 훼손, 혐오 발언의 주류 편입, 언론 및 사법부에 대한 공격, 병적 나르시즘에 기댄 편가르기와 적폐몰이, 문재인 정부는 연성 독재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글을 2019년에 게재한 바 있는데 그런 허민 기자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도 문재인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언론의 감시, 사법부의 견제 등 모든 수단이 무력화된다면 최후 대응 수단으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제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민 기자는 민주주의의 두 얼굴이라는 소제목으로 글을 마쳤는데 민주주의는 천사와 악마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다양성이 존중되며 여러 정파가 협력 정치를 추구할 땐 천사의 얼굴을 갖지만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 악마의 얼굴이 드러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민주주의의 악마적 속성이 횡행한다. 민주당에서 그게 보인다. 라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